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3년 6월 27일 그 시장 함께 읽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댓글 달아주시고 또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정말 다시 한번 좀 감사의 말씀 한번 좀 드리고요. 제가 어제 이제 그 방송 시작할 때 끝나고 좀 말씀드릴 게 있다고 했더니 뭐 다른 내용은 아니고 이제 어쨌든 저도 뭐 제가 해야 될 말은 또 해야 되고 또 요즘에 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를 사칭한 그게 지금 굉장히 지금 많거든요. 근데 요새 아시겠지만 또 이 금감원도 굉장히 이제 조사를 굉장히 이제 강화시키고 있고, 근데 또 댓글 보니까 피해 본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번 주말에.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신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야 이제 수사가 되는데, 안 그래도 아까 또 한 기자분이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이 사칭 실제로 어디 뭐 텔레그램 같은데요. 거기에 그러니까 제 얼굴을 딴 거죠. 따가지고 그 뭐죠? 이 사람들을 이 텔레그램 방에다가 모집을 해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돈을 받았다. 뭐 이런 피해 사례가 있었나 봐요. 근데 사실 이제 저는 그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아직까지 뭐 저희 회사에도 신고된 건 없고 저한테도 딱히 연락 온 건 없는데 혹시 진짜 이게 피해가 지금 있으신 분들이 계신지 좀 사실 좀 걱정됩니다. 요즘에 이런 그 사칭 피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어쨌든 여러분 스스로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저는 아시겠지만 할 수가 없어요. 뭐 그런 돈을 받고 여러분들한테 뭐 리딩을 해드린다거나 돈을 뭐 받고 뭘 모집을 해서 투자를 해주거나 그런 거 다 불법입니다. 자본시장법이 다 위배되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게 만약에 제가 했으면 이 자리에 없죠. 당연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하니까 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직접 절대로 설사요 뭐 이런 일이 또 뭐 만약에 진짜 제가 해주겠다 이래도 하시면 안 돼요. 좀 극단적인 가정하에서 제가 직접 그냥 얼굴 보고 제가 해드릴게요 이래도 여러분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 근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뭐 그냥 카톡 메시지, 뭐 텔레그램, 문자 제가 보낸 것도 아니지만 그거 받고 저라고 생각하시고 연락 주고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뭐 그래가지고 대가를 요구하고 다 불법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별히 좀 조심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소중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이렇게 사기로 절대 이렇게 여러분들이 당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서두에 요새 하도 그런 게 좀 많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좀 꼭 그 부분은 주의를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방송을 좀 시작을 해볼 텐데, 일단 이제 오늘 보고서가 많은 건 아닌데 내용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 또 자동차, 오늘 자동차 좋았죠. 그리고 에틸렌 바닥 찍은 거 아니냐, 그리고 엔캠, 그 다음에 일본 여행, 이제 항공주 얘기고요. 의류 OEM 오늘 좋았죠. 반도체 전망, 리튬. 요거 마지막 거는 이제 포스코 갖고 계신 분들은 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리튬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요. 저런 산업 보고서 보고 제가 뭐 함께 배우기도 하지만 저런 이제 리튬 산업이나 이런 거 보면 공부가 되는 거예요. 저런 게 이제 함께 배우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저런 보고서 보면서 또 한번 리튬 산업이 이런 거구나,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을 좀 시작을 해보니 요거는
그 텔레그램 쪽에 이제 여러 막 정보 채널들이 많잖아요. 뭐 리서치에서 하는 데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거기에 엄브렐라 리서치라는 데서 뭐 이번에 맥쿼리에서 아마 삼성전자가 이제 주최한, 그러니까 맥쿼리가 주최하는 삼성전자 IR이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읽어보니까 내용이 좋아서 한번 소개해드리면, 삼성전자는 이제 거기 나온 내용을 제가 그대로 좀 따와가지고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 엄브렐라 리서치 쪽에서 정리를 한 겁니다. 이건 제가 한 건 아니고, 예. 출처 명확히 밝혀야 되니까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HBM의 진심이다. 그동안 하이닉스가 좀 적극적이었는데 삼성전자도. 그래서 오늘 PSK 홀딩스가, 제가 오후장에는 잠깐 못 봤는데 오전에 막 급등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이 이유 때문이에요. 왜냐면 저 HBM을 삼성이 하게 되면 또 주요 고객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디스컴 장비라고 찌꺼기 제거하는 장비 아시죠? 디스컴. PSK 홀딩스 우리 함께 배우기 위해서 HBM3 한번 얼마 전, 그러니까 좀 꽤 됐죠. 한 몇 주 전에 공부했죠. PSK 홀딩스 급등하기 전에. 예. 미리 좀 그때 공부를 해놨는데, 근데 이제 요 삼성전자 요런 부분들이 또 호재로 작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져요. 아무튼 삼성마저도 여기에 좀 집중하겠다. 예. 이게 굉장히 고사양 메모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삼성이 안 할 이유가 없죠. TSV 여기 반도체 구멍 뚫어가지고 12층으로 탑 쌓는 거, 그 공법이죠. 그걸 2배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후공정 회사들한테 좋은 뉴스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삼성전자 23년 기준 또 HBM 비중도 한 10%까지는, 그러니까 여기 연말에는 갈 걸로 보이고 있고, 메모리 재고는 이번 2분기가 피크다. 그러니까 이제 더 나빠지기 어렵고요. 이제 하반기부터는 메모리도 좋아진다. 파운드리는 2나노 공정 수주가 내년에 있을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엄브렐라 리서치에서 적어준 거는 1번, 2번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그러니까 삼성이 굉장히 HBM 이쪽에 적극적이다. 이걸 좀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역시 내년에 투자 더 늘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 초래한 저 HBM, 예, 저 반도체 요 부분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의 또 그 주가에도 큰 어떤 이제 촉매제가 됐던 것 같고, 여기 관련된 수많은 후공정 기업들이 낙수 효과를 지금 받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사실 기억하시겠죠. 함께 배우기 시간에 작년 기억나세요? 작년에 이제 한번 우리가 이 AI 이거 챗GPT 나오기 전에 한번 미리 공부했었죠. 근데 그때는 이게 이렇게 빨리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아, 이제 이런 고대역폭 메모리가 이렇게 있구나. 우리 그 정도 배웠죠. 공부는 해놓고 거기 이제 관련된 게 후공정이 중요하다는 거. 그 정도만 좀 공부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뭐 올해 연초에 뭐 챗 GPT 터지고 엔비디아 급등하고 거기에 HBM이 이제 많이 들어간다 이러면서 그냥, 예, 이제 불을 좀 뿜었죠, 주가가. 예. 그래서 미리 좀 해놓길 다행이긴 한데, 참 뭐 저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운이죠. 예. 왜냐 HBM이라는 게 내년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주가가 이렇게까지 못 올랐겠죠. 지지부진했겠죠. 또. 그러니까 참,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더 느꼈던 건 뭐냐면, 관심 없고 작년에 반도체 처음 배우기 우리 함께 할 때 아시잖아요. 반도체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거의 최악이었어요. 그때 진짜 반도체. 예. 근데 어쨌든 그때 공부를 안 좋을 때 해놓은 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진짜 실제로. 예. 그리고 저도 이제 아시겠지만 계속 좀 항상 죄송하다는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렇게 공부를 더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리는 게 그게 장기적으로는 더 바람직하다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스타트를 끊어본 건데, 예, 저한테도 너무 도움이 많이 됐고요. 공부하길 너무 잘했고, 저도 이거 매일매일 이것도 준비 많이 하지만 함께 배우기는 정말 더 심혈 기울여서 만들고 있거든요. PPT 다 해가지고. 예. 근데 그 보람이 좀 진짜로 있어서, 이게 성과가 없으면 또 사람이 또 의욕이 안 납니다, 사실. 뭐 아시겠지만. 근데 또 그런 또 성과가 나서, 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2차 전지도 끝냈고, 예. 풍력은 뭐 너무 빨리 끝났지만, 예.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할 예정이니까 함께 배우기도 좀 많이 시청해서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공부를, 산업 공부를 꾸준히 한번 하셨으면 또 기회가 올 것 같고, 항상
이게 관심 없을 때 공부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뭐 관심이라는 게 갑자기 생기기도 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오늘 또 반도체 이것도 이제 뭐냐면 삼성의 황민성 유영근 연구원님이 기린의 목이 뭐예요? 여기 목까지 왔으면 더 못 올라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깨 목이면 거의 사실은 이제 밸류상으로는 고점인데 기린의 목은 뭐죠? 길어요. 그럼 더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기린의 목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AI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AI에는 새로운 카르텔이 등장했다. 엔비디아, TSMC, 하이닉스 여기 삼성도 들어가겠지만 엔비디아가 GPU 만들고 TSMC가 그거 만들어주고요. 그러니까 설계는 엔비디아가 하는 거고 거기 들어가는 고사양 메모리 반도체 하이닉스가 본 거. 이 세 개 회사가 모두 다 영업이익률 50% 이상. 요걸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 사이클에선. 그래서 TSMC가 5나노에서 15,000달러 정도를 받아요. 웨이퍼 한 장에. 그걸 만드는데 거기서 나오는 GPU 있죠. GPU 넷다이 이 동그란 이제 웨이퍼에 만들 수 있는 GPU 칩 개수예요. 수율을 185%를 가정을 하면 40개 나온대요. 그럼 저 40개를 이제 받는 거죠. 엔비디아가. 엔비디아가 그래서 받아서 저거를 어떻게 팔아요? 2만 달러에 팔아요. 하나에. 어마어마하게 남는 장사죠.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가 HBM 그리고 또 DDR5 128기가 이게 기존 제품 대비 5배 가격.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여기서는 하이닉스가 적자를 봐도 저쪽 부분 있죠. 고사양 여기서는 50% 이익률 나오는 거죠. 내년에 이 비중이 더 커지면 하이닉스 이익은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 메모리까지 이제 업황 돌리면 더 많은.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은 PBR이 보통 이제 삼성이 2배가 고점이고 하이닉스가 1.67배 나오거든요. PBR 고점이. 근데 만약에 저게 진짜로 저렇게 고마진을 내준다면 저 위쪽 밸류를 넘겨버릴 수도 있어요. 이 밸류라는 건 그렇거든요. 근데 그건 내년에 어쨌든 두고 볼 문제지만 그러니까 지금 주가 올라왔다고 해서 고점으로 보긴 좀 어렵다. 그런 내용이고 HBM에 대해서는 어제도 우리 대만 탐방 그거 봤잖아요. 그죠? 보고서 이거 대만 회사들 뭐라 그랬어요? AI는 정말 게임 체인저 같다. 내년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근데 여기도 지금 HBM 중요하다고 계속 나오죠. 이게 이제 시작이다. 예. 전통적인 반도체 수요는 많지 않은데 일단 어쨌든 이제 인지적 감산도 하고 있지만 평가 기준을 바꿔야 된다. 왜? HBM 때문에. 그리고 여기 또 노무라 아니 그 노무라입니다. 그 맥쿼리 여기 삼성전자가 했던 거 HBM이 진심이다.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공부는 다 했잖아요. 여기 관련된 기업 갖고 계신 분들은 큰 꿈을 갖고 지금 파티가 한참이잖아요. 파티장에서 떠나면 안 되겠죠. 아직은 떠날 시기는 아니잖아요. 이제 파티 시작되는데. 그죠? 예. 다만 지금 굉장히 흥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쫓아가면 안 되겠지만 예. 이런 걸 보면서 계속 업데이트 하는 겁니다. 아, 좀 더 봐도 되겠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옛날에 이 유튜브 때문에 클라우드 서버 투자할 때 D램이 이렇게 좋았어요. 2017년. 그런 사이클도 나오지 않겠냐 하는 그런 좀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세 개 회사가 서로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자동차가 오늘 좀 좋았는데 삼성의 이문영 강희진 연구원님이 한국 소비자의 80%가 자동차를 필수 소비. 이제 사실 자동차 필수 소비자가 되는 것 같아요. 점점. 미국만큼은 아니더라도 미국은 사실 차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인식을 또 20, 30대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고 차를 리스하거나 이런 것보다 개인 소유를 더 선호한다고 하면 이걸 가지고 차에서 이제 캠핑도 하고 그런 문화잖아요. 네, 그래서 더 애착을 갖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22년도 수요가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생산이 안 된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연간 1,000만 대씩은 수요가 지금 축적이 안 돼 있어요. 연간. 그러니까 계속 이 수요를 이제 부족했던 이 수요가 그러니까 수요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연된 거죠.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결국 어느 시점에서 수요가 한 번에 몰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 계속 올려도요. 자동차 너무 잘 팔리죠. 그러니까 이제 피크아웃 논리가 현대차가 1년째 이러고 있어요. 근데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피크아웃 할 거냐 이거죠. 근데 저는 분명히 그때도
그 현대차, 기아 실적 발표할 때 말씀드렸죠. 실적 너무 잘 나왔지만 분명히 피크아웃 얘기 또 나중에 나온다. 그래서 흔들릴 수 있다. 하반기 지금보다 안 좋아지면. 그래도 파티장 떠나지 마라. 25년까지. 그때까지는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 전기차의 그 성과까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간에 또 위기도 있겠죠. 예. 근데 장기 투자라는 게 위기 없는 장기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계속 가는 건 없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걸 이용해서 또 투자를 더 늘려가도 되는 거니까. 근데 다만 너무 이제 단기로 보지 말자는 거죠.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근데 여전히 잘하고 있어요. SUV 판매 비중 늘어나고 제네시스 잘 팔리고 자동차 수요 여전히 좋고 금리 올려도 여전히 좋고 재고는 작고 인센티브 많이 안 주고 이제 전기차도 내년에는 미국에서 생산될 거고 기대할 거 많고 원자재 가격 떨어지고 환율은 좀 떨어지는 건 약간 부담일 수 있지만 그걸 또 차 판매로 많이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또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도 신차들 나오니까 회복할 것 같고 특히 이제 인도가 주목받죠. 인도에서 현대가 2등 하는데 GM 공장도 인수할 것 같고 그리고 부품사도 보자. 그래서 오늘 현대모비스 진짜 오랜만에 많이 올랐는데 26년까지 전기차 전환 투자 많이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도 특히 만도랑 현대모비스가 전동화 쪽의 핵심이죠. 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품주도 긍정적으로 보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틸렌 가격 바닥 이제 석유화학 쪽인데 이건 좀 한번 잘 좀 따라와 주시면 한국의 에틸렌 가격이 있고요. 근데 에틸렌 뭐죠? 석유화학의 기초예요. 그래서 대한유화, LG화학, 뭐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 이런 이제 자회사들 이런 데서 다 만들거든요. 기초입니다. 기초 중에 기초. 그래서 제일 중요해요, 에틸렌이. 근데 저 에틸렌이 미국과 한국 가격이 달라요. 미국은 가격이 낮아요. 왜? 이 한국은 이 원유에서 나오는 나프탈스거든요. 원재료가. 미국은 천연가스를 써요. 에탄. 미국이 더 싸요. 그래서 아시아 가격보다 낮게 형성되니까 이럴 수 있죠.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을 해요. 운송비가 있죠. 그거 감안해도 훨씬 싸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서 한국으로 역수출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통상 지금 한번 보세요. 6월 달에 에틸렌 1톤당 가격이 한국에서는 680달러입니다. 미국은 350달러. 훨씬 싸죠. 330달러 차이네요. 근데 수송비가 있잖아요. 그죠? 배로. PC선으로 이제 이송해야 되거든요. 현대미포조선에. 그러면 수송비가 400달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서 미국에서 350달러에 만들어서 한국으로 보내면 얼마죠? 원가가 가격이 750달러죠. 우리나라는 680. 그러면 미국 거 살 이유 있나요? 없죠. 그만큼 지금 미국 가격과 한국 가격의 이런 수송비까지 차이를 했을 때 미국 가격이 더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국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야죠. 미국 가격만큼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 도입을 하면 이게 750달러입니다. 아시죠? 350에다 400 더하면. 그러면 아시아 거래 가격보다 70달러 높다. 그럼 아시아 거래 가격이 요만큼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저런 상태면은 만약에 미국에서 아시아, 한국이나 이런 데로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미국에서 저걸 만들어서 한국 보내요. 근데 한국 가격이 더 싸요. 한국 자체 가격. 그럼 안 남을 거 아니에요. 누가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물량이 줄겠죠. 그러면 공급이 줄어요.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지금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 석유화학이 긍정적인 거죠.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운송비 감안해서 지금 미국산 제품이 한국보다 비싸졌다. 그래서 미국에서 굳이 한국까지 수출할 유인이 없어진 거고 그럼 공급은 줄 거고 또 역으로 생각하면 한국계 미국보다 지금 이만큼 싸다는 얘기죠. 그럼 가격 올릴 요인도 생긴다는 거죠. 그런 의미라고. 그래서 좋은 내용이에요. 예, 이러면 석유화학 쪽에. 그리고 오늘 이제 이베스트 저희 당사의 안혜수연구원이 엔캠이라는 기업 전해액 생산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생산 능력은 점점 늘어납니다. 9.5만 톤에서 105만 톤까지 늘어날 것 같고 근데 전해액은 유통기한이 짧아서 현지에 생산해야 돼요. 반드시 이 배터리 공장 인근에서 해야 됩니다. 유통기한이 짧아. 그러니까 마치 우리 건자재 중에 레미콘 아시죠? 레미콘도
이게 굉장히 그 근처에서 해야 되잖아요. 예, 이게 뭐 굳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전액도 약간 유통기한이 짧은 소재라서 현지 생산이 반드시 중요합니다. 근데 세계 1, 2, 3등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중국에서로 알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미국으로 못 가죠.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제 미국에서 전액도 배터리 부품이거든요. 그러면 미국 내에서 조달해야 돼요. 일정 부분을. 그럼 중국 기업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혜예요. 사실 엔캠, 솔브레인 홀딩스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거고, 그리고 지금 중국이 1, 2, 3등 하니까 반사 이익을 더 많이 얻겠죠. 그리고 전액 원가의 40%가 리튬염이 있습니다. LiPF6. 이 리튬염을 가지고 뭐를 만들죠? 이 전액을 만들죠. 만드는데 이 IRA 법안에서 구성 물질로 이제 분류가 된 것 보면 북미나 미국 FTA 국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해도 되죠. 한국에서 조달을 해도 돼요. 미국으로 보내면 되죠. FTA 국가니까. 근데 리튬염 요거 있죠. LiPF6. 요것도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기술 장벽도 높고. 그래서 엔캠도 중국의 리튬염 저거 만드는 게 있죠. LiPF6. 저걸 가지고 전해액 만듭니다. 이 전해액 만드는 회사가 엔캠이고, 그러니까 우리 전해액이 뭐라 그랬죠? 커피. 그러니까 저 LiPF6가 커피예요. 커피 원두. 거기다가 뭐 더해요? 액, 물. 그죠? 그래서 전액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커피를 만드는 회사가 엔캠이고, 커피의 원재료인 커피 원두 만드는 회사가 저 LiPF6를 만드는 다블다화, DFT 이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분 15%, 왜냐면 이제 중국 회사들이 이걸 좀 많이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새만금에 저 회사랑 중국 회사랑 합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저거랑 협력해서 중앙 DNN과 5만 톤의 리튬염 이제 공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만들어진 건 또 미국으로 갈 수도 있죠. 그죠? 수출이. 네. 그래서 내재화까지 하는 거. 원재료 내재화하면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수급 부담은 일부 해소된 게 오정광 대표이사가 콜옵션 행사에서 전환사채를 취득을 했대요. 또 동사의 특수관계사 광무라는 회사가 엔캠 지분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메리츠 증권 통해 가지고 저기 재무적 투자 아마 사모펀드 같은데 거기가 보유하고 있던 70만 주, 이게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물량이잖아요. 사모펀드는 팔고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거를 취득을 해버렸대요. 공시를 냈어요. 그럼 이제 물량 부담이 좀 조금 줄어든 거죠. 그리고 작년 말 이제 미국 공장 매출 가동했기 때문에 3분기 말부터 작년 말까지 3분기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미국 공장 매출 기여로 매출이 2배 이상 늘 걸로 좀 보고 있고, 미국 판매 비중이 이제 22%.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액 분야에서는 IRA 법안에 분리막도 수혜지만 이 전액도 상당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이 회사는 미국 비중이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리튬염을 내재화 하려고 하고 있고, PER도 20배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죠. 여기 글로벌 이렇게 공장들이 있고요. 엔캠의 매출 가이던스, 요게 리튬염입니다. 엄청 빠졌죠. 요거 만드는 회사가 후성이죠. 그래서 아주 폭락을 했었죠. 근데 지금 이제 바닥 찍고 조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상승은 없어요. 이거 보셔도. 그죠? 근데 일단 저점은 찍었다. 근데 이제 LiPF6는 중국 기업 다블다와 함께 사용할 텐데 요걸 내재화해서 기술을 좀 확보하려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미국 내에서도 직접 할 수도 있겠죠. 나중에. 중국은 못 가요. 미국에. 그리고 새만금에 세우는 리튬염 생산 공장은 5만 톤인데 여기 아마 1조 원 정도 매출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급 이슈도 좀 완화되고 주가는 좀 최근에 부진한데 이런 내용들은 좀 긍정적이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당사 이제 안혜수 연구원님이 좀 자료를 하나 써주셨고, 하나투자증권의 박수영 연구원이 필자 빼고 모두가 다녀온 일본 여행 지금 많이들 가시죠. 엔저에다가 그 비행시간 짧고 수요는 그동안 적체돼 있었는데 엔저까지 겹쳐서 지금 많이들 가십니다. 2019년 5월 대비해서요, 그때보다 더 많이 가요 지금. 회복률이 100%가 넘어요. 6월 비수기도 좋고, 제주항공은 2019년 6월과 비교해봐도 지금 현재까지 25일까지 집계한 거 보면 다 플러스 났습니다. 그때보다 더 많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전히 운임료 비싸고
수요 많고 공급은 적으니까. 그래서 항공업종 투자 의견을 올렸고요. 항공유, 원재료 가격도 여전히 밑에 있고 장거리 항공권 가격은 여전히 비싸고, 예. 경기는 호황보다 불황에 가까운데도 사람들이 여행은 절대 양보 안 해요. 갑니다 그냥. 대학생들 방학 시작됐고 3분기에 휴가, 9월엔 추석 연휴 있고 연중 내내 일본과 동남아에서는 호황될 것 같고, 저비용 항공사 실적은 역대급이라는 수식어가 필요할 것 같다. 항공주 관심 없다. 그래 저점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본 노선 수송 객수가 2019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역대급 엔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LCC 있죠. 대형 말고 저비용 항공사한텐 호재가 좀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의류 OEM 좋았죠. 우리가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고프코오룩인가? 지지난주인가? 고프코오룩 기억나세요? 그죠? 그 보고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대신증권이었나? 신영이었나? 아무튼 고프가 그 견과류, 그 다음에 놈코, 코오룩, 평범한 듯 하면서도 약간 이제 멋있는 그런 이제 일상, 뭐 아웃도어를 일상처럼 입는 그 보고서가 나왔고, 거기서 영업무역이나 이런 걸 강조해 주셨는데 오늘 불을 뿜었죠, 의류 OEM이. 그리고 의류 OEM도 지난주였던 거예요. 저희 당사에서도 보고서 하나 나왔죠. 한번 보여드렸던 제가 그 기억이 납니다. 미리 좀 우리 공부해 놓은 거죠. 근데 오늘 주가는 급등해 버렸고, 왜냐하면 재고는 줄고 있고요. 실제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저 고프코오룩의 최대 수혜 기업이죠. 왜냐하면 고프코오룩은 요새 유행인 게 그냥 룰루레몬에서 만드는 레깅스, 그 다음에 노스페이스에서 만드는 기능성 의류, 이런 것들을 그냥 편하게 입고 다녀요. 일상에서 활동하는데. 옛날에는 잘 안 그랬잖아요. 근데 영업무역은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고 이익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비교한다면 영업무역이 좀 더 나아요. 사실은 장기 투자하기엔. 왜냐, 이익률이 높고 저 트렌드에 맞잖아요. 한세실업은 약간 경기 민감주 같은 거예요. 경기 좋으면 의류 캐주얼 잘 돼서 확, 그러니까 경기 좋을 때는 한세실업을 사는 게 맞아요. 예, 오히려. 근데 경기 불황에는 영업무역이 더 맞는 거죠.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근데 이제 내년까지 봤을 때는 오히려 한세실업도 괜찮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재고 줄고 미국도 이제 조금 점진적으로 이 재고 확충을 좀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들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한국 대만 OEM사 중에 유일하게 영업무역만 주문이 성장했대요. 그래서 최선호주는 영업무역. 24년을 본다면 오히려 한세실업도 괜찮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무역은 퍼가 4배밖에 안 돼요. 여전히 싸고. 대만의 경쟁사가 24배. 한세실업은 24년 회복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어쨌든 영온이나 한세 둘 다 오늘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매 쪽은 아직은 재고가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는데 증가율은 둔화됐지만 도매는 그냥 급격히 좀 막대기까지. 도매 재고는 많이 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하이투자의 송명석 연구원님이 굉장히 길게 좀 쓰였는데, 반도체 그냥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중국의 수요 증감률은 다시 좀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다만 이 경기 선행 지수가 터닝했으니까 아직 꺾이진 않았고요. 완전히 미국 경기가 침체로 간다면 그건 좀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수요 증가율은 7% 정도. 그 대만 노트북 빅5 출하량은 23%나 월 기준으로 증가했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증가했고, PC용도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PC 디램 주문 급증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뭐 약간의 심리적인 부분 좀 아닌가. 구조적인 회복은 아직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 세계 스마트폰 실판매량 이게 증감률이 일단 좀 개선되고 있죠. 전월 마이너스 13.6%, 요게 6%에서 마이너스 10.5%로 약간은 좀 개선이 됐다. 그러니까 역성장폭이 줄고 있고, 5월에 중국 스마트폰 판매량도 일단은 증가했어요. 다만 절대 값은 좀 작은 편이고, 그리고 대리점을 통한 간접 구매 비용이 많대요. 대리점 통해서. 근데 재고가 아직은 좀 많아서. 그러니까 어제 기억나세요? 어제 그 대만 기업 탐방기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런 소비재 제품들, PC, 스마트폰 뭔가 나아지고는 있는데 자신은 못한다. 시간 걸린다. 딱 그 내용이 역시 일맥상통하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빅테크 업체들의 설비 투자 증감률 전망치가 4.3인데 3월 15일에 집계한 것보다는 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만 서버 ODM 업체들은 서버 출하량을 감소시켜줘. AI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일반 서버는 좀 오히려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여기 퀀타람 회사가 보세요. AI 서버 비중이 50%까지 늘어난다. 그냥 AI 러시입니다. 옛날에 클라우드 투자하는 거랑 비슷하죠. 2017년 그 데이터 센터나 이런 이제 유튜브 보기 위해서 엄청난 데이터 센터 깔았거든요. 그때 슈퍼 사이클 한번 왔죠. 약간 이제 지금도 비슷한 AI로 인한 그런 걸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어워스가 이제 이 실리콘을 딱 기판으로 해가지고 GPU랑 HBM을 서로 연결하는 거죠. 우리 공부해봤죠. 요게 부족하다고 합니다. 저 코어워스가. 그래서 올해는 공급이 크게 늘기는 어렵고 아마 내년도에 좀 본격적으로 공급은 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기존 GDDR, DDR6가 이제 GPU 옆에 붙어있는 그래픽 카드인데 메모리 반도체 요거 대신에 HBM 붙는 거죠. 우리 다 공부했던 겁니다. 하이닉스 D램 매출에서 HBM은 이제 15%까지 4분기 지금 5% 이하였거든요. 예. 전체 D램 수요량에서는 4% 정도, 예. 하이닉스 말고 이제 다 포함해서 보는 것 같고, 삼성전자도 이제 공급 개시할 것 같고, 메모리 업체는 지금 대만의 모듈 업체들은 아직은 좀 재고가 있다 이렇게 언급했던 것 같고, 미국에 근데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 거 안 쓰고 또 중국이 한국에 반도체 대체 구입하려고 하잖아요. 이것까지 제한이 되면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가요. 가격이 급등할 수도 있죠. 중국 이슈. 근데 아직은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그 부분도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그 HBM 등 고가 제품 비중이 좀 높아져서 D램 2분기 판매 공급단과 활약률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일단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D램 낸드는 어쨌든 수요가 7에서 15% 정도 조금 더 초과를 할 거는 같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예상은 좀 크게 하회할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얼마였죠? 초기에. 예. 수요 증가율 여기 있죠. 7, 15. 7하고 15네요. 낸드가. 예. 그렇게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2023년 D램 낸드 수요율 증가율 예상이 7, 15인데 아마 그걸 좀 크게 하회하는 흐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생산 제약과 주문 증가로 3분기 이후 메모리 반도체 수급은 개선된다. 그러니까 공급이 죽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조기 감산 종료 및 투자 재개 가능성 리스크. 반도체 회사들이 뭐 조기에 근데 감산 종료하고 이제부터 생산하겠습니다. 투자 늘리겠습니다. 이러면은 공급 과잉 또 와요.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막 좋아지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유동성 증감률, ISM 제조업 지수, 중국 뭐 신용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 경기 선행 지수, 메모리 반도체 6에서 9개월 선행하는데 최근 경기 선행 지표들이 반등하니까 이거는 하반기 반도체 업황에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을 갖고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도 1년 3개월 정도 지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돌릴 때 됐죠. 5월 거의 좀 바닥까지는 왔어요. 그래서 더 나쁘진 않을 것 같고, 또 미국 기준금리가 인하하면 ISM 제조업지수 올라가는데 인하는 안 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ISM 제조업, 그러니까 ISM 제조업 지수가 조금만 좀 회복돼주면 더 좋은 모멘텀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어요. 아마 다음 주에 이제 발표해요. ISM 제조업 지수는. 그리고 한국의 반도체 주가와 중국의 IT 수요 증감률은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 그러니까 중국의 신용 대출 같은 거 나타내는 거죠. 저게 증가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저게 좀 떨어졌어요. 전월 대비해서. 그래도 12월 바닥 대비해서는 여전히 높다. 그리고 이 중국의 단기 유동성 증감률은 높은 수준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중국의 경기 선행 지수도 괜찮다. 네. 내년에도 수출 국가인 중국의 경제 지표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국의 경기가 중요합니다. 미국 경기가 좋아야 중국이 수출 많이 하고 거기 수출하는 또 한국 기업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 현재 주가는, 그래서 이게 모든 매크로나 이런 게 경제가 다 연결돼 있어요, 사실. 근데 이거를 미국은 야 이제 중국 거 하지 마, 이제 끊어버리려고 하니까 중국이 이제 다급해진 거죠. 수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하이를 하려고는 하는데 성과는 두고 봐야 되겠고, 아무튼 앨런도 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앨런 재무장관도. 그래서 조금 관계가 나아진다면 국내 증시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 현 주가는 이제 23년 예상 주당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1.41배니까 평균도 안 돼요. 그래서 삼성은 아직도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하이닉스는 조금 이제 거의 어깨까지 왔는데 그래도 역사적 중간 배수가 1.5배 정도니까 뭐 비싸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허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비싸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 하순경에 이제 양사 밸류에이션 밴드가 1.9배에서 2.1배까지나마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근데 1.9배면 2배면 삼성전자 10만 원 가는 거잖아요. 근데 기억나세요? 올 초인가 송명세 연구원님은 간다 그랬어요. 실제 내년 정도. 예. 2배도 가능은 하다. 예. 근데 지금 분위기 보면 가능도 할 수도 있어요. 저 AI 이슈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그 간다 안 간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그래서 주가 비싸냐 싸냐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싸지 않아요. 하이닉스는 완전히 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이닉스도 여전히 여러 군 있고 상대적으로 삼성이 훨씬 싸죠. 지금은 밸류상으로. 그래서 지금 뭐 비중 축소 파티장을 떠날 거 고민을 딴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한 가지 유념하실 건 4분기 이후에 미국의 금리 정책이나 유동성이 증가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뭐 금리 인하 안 한다거나, 올해 4분기 가가지고 내년에 금리 인하 못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다거나, 유동성 증가가 안 보이면 주가 상승폭은 절반으로 줄어든대요. 그래도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올라가기 때문에 비중 확대인데 다만 상승폭은 제한될 수 있다. 그러니까 4분기에 확인할 거는 미국의 이제 통화 정책이 돈을 좀 푸는 쪽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이 나오는지 이걸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 좀 말씀드렸고, 3나노는 이제 애플만이 지금 파운드리에서 3나노 제품을 출시하는데 다른 회사들은 다 좀 연기했나 봐요. 그래서 4나노를 많이 쓸 것 같은데 이러면 삼성한테 유리해요. 삼성은 4나노가 안정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삼성 4나노 이용할 거란 얘기도 있고, 꼭 그러면 좋겠네요. 퀄컴도 위타 간다. 이건 근데 루머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삼성의 밸류가 올라가고, 내년 초에는 갤럭시 S24에 직접 AMD 그래픽카드 탑재한, 삼성이 직접 만든 겁니다. 저 비메모리 반도체 저걸 탑재하는, 2년 전에 저거 탑재하려다가 난리가 났죠. 발열 이슈 막 이래가지고. 근데 2년 만에 절치부심해서 꼭 내년에는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의 저 비메모리 잘 돼야 됩니다. 아무튼 이제 삼성의 PBR 배수 바닥 여전히 뭐 높다고 볼 수는 없죠. 삼성 2배, 2.2배까지 간 적도 있어요. ISM 근데 제조업 지수가 돌아서야 되겠죠. 그게 좀 마지막 좀 약간의 과제 같고, 하이닉스는 좀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아직 위 룸은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리튬 산업의 불어닥친 세 가지 변화인데, 삼성의 백재승 연구원님이 전기차 제조 원가 중에 40%가 배터리고, 우리 공부 다 해봤죠. 배터리의 45%가 양극재, 양극재의 45%가 리튬. 근데 리튬은 세 가지예요. 염수 리튬, 그 소금 호수 있죠. 아르헨티나 영상 보셨죠. 포스코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오는데 거기 염호 있죠. 거기서 이 물을 증발시켜서 뽑아내는 거예요. 리튬. 그래서 염수 리튬이라고 그럽니다. 요게 전 세계 40% 정도. 주로 남미,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에 있어요. 알버말, SQM, 리벤트, 포스코 같은 글로벌 회사들이 남미의 염호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지에서 만들어야 돼요. 생산을 한 다음에 탄산 리튬까지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수산화 리튬으로 바꾸든가 하는 거죠. 그래서 수산화 리튬이 저기 하이니켈이나 이런데 고사양 배터리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중요한데 어쨌든 탄산 리튬 가지고 많이들 만듭니다. 그리고 이 광석 리튬 뭐냐면은 전 세계 리튬 생산은 이건 60%예요. 그러니까 광석 있죠, 광물 안에 있는 거예요, 리튬이. 그래서 이거를 원광 업체가 팔아요, 재련 업체들하고. 재련 업체가 받아다가 그거를 가공을 해서 리튬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운반이 자유롭고 투자비는 좀 적은데 운영비가 높고요. 주로 중국이 꽉 잡고 있죠, 이쪽. 호주 대표 기업이 필바라 미네랄인데 요게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을 주로 맺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포스코한테 장기적으로 저 원광 있죠, 리튬 광물 요걸 줘요. 그러면 포스코가 받아서 그걸 직접 리튬 뽑아내는 거죠.
예. 근데 저런 이제 그 가격이 현물 시장이 판매하는 가격보다 훨씬 좀 저렴한 것 같아요. 그럼 포스코 입장에서 좋죠. 시중 거래가보다 싸게 받으면. 그래서 리튬 사업 평균 마진율이 67% 정도로 제시했고, 예. 그래서 필바라 미네랄과 맺은 이런 장기 계약들은 수익성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폐배터리 우리 배웠죠 지난주에 재활용. 예. 전처리는 블랙카파 검은색 거기서 이제 뭐 뽑아내는 거죠. 예. 뭐 니켈, 코발트, 망간 그리고 리튬까지 리튬을 뽑아야 찐이죠. 예.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전구체 공장에 보내고 양극재 공장에 보내가지고 양극재를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포스코도 HY 클린메탈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부터 아마 상업 생산 들어갈 것 같고요. 수요 성장만으로 근데 리튬 보실 때 수요만 갖고는 절대 못 오르고요. 공급도 중요합니다. 알죠? 수요는 성장하는 건 누구나 알잖아요. 근데 24년, 25년에 증설이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생산 능력이 너무 급증하면요 공급 과잉 와요. 대부분의 업체들이 25년, 26년에 근데 좀 선언적인 형태의 생산 능력 확장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실제 달성할지 모른다. 증설은 목표로 하는데 저거 달성할까? 그리고 품질 테스트 1년 정도 해야 되거든요. 만든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언제든지 이런 생산 능력 확장은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게 24년, 25년에 또 너무 많이 하면 이거 공급 과잉 와서 이거 걱정된다. 이렇게까지 너무 앞서 나갈 지금 필요는 아니다라고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아무튼 리튬을 볼 때 여러분들이 혹시 뭐 포스코나 리튬 관련주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거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가장 중요한 공급입니다. 수요가 느는 거는 그냥 이거는 기본이에요. 그러면 결정하는 건 공급이죠. 공급이 너무 많이 늘면 부담될 수는 있어요. 근데 공급이 예상보다 좀 잘 안 된다면 오래 가는 거죠, 사이클이. 반도체도 그렇잖아요.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증설 계획이 있죠. 무에르토 호주에 염호 지분을 확보했고 2.8억 달러. 이거 정말 잘 산 거예요. 2018년에. 호주 필바라 미네랄 광산 지분도 얻었고. 그래서 자회사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에서 공장 만들어가지고 수산화 리튬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양산 들어간다고 합니다. 기대할 게 있죠. 이제 드디어 리튬 생산이 가능해질 것 같고, 또 아르헨티나 현지에서도 직접 생산하고요. 2단계 공사가 들어가면 그걸 광양에 가져와서 또 수산화 리튬으로 바꾼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폐배터리 사업, 리사이클링 사업 진출해서 올해 11월부터 상업 생산한다고 하니까 요거는 올해 11월에 한번 기대감을 가져가야 되겠고, 2030년까지 리튬 30만 톤 확보가 목표인데 염수, 광석 다 같이 해요. 폐배터리까지 요 세 개에서 다 한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의 강점이 뭐죠? 밸류체인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죠? 예. 배터리만 안 만들지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웬만한 소재를 다 공급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지금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광물부터. 그래서 이게 굉장한 매력이고 IRA 어떻게 보면 수혜죠. 예. 그리고 리벤트하고 알캠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보고서 보고 이 회사 합병할 이슈가 터졌다. 근데 이렇게 되면 세계 3위가 탄생하는 건데 이거 하면 좋은 게 회사 하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성장하는 산업에서 경쟁자 하나 사라지면 좋은 거죠. 그리고 아르헨티나 광업 차관이 미국과 별도 협상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아르헨티나산 리튬은 IRA 수혜가 지금 아직 적용 안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외 조항을 두면 포스코한테 굉장히 유리하죠. 직접 수출해 버리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꼭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포스코홀딩스한테는 그런 건 좀 우호적이고, 된다면 DLE 기술이 있대요. 이게 자연 증발벌이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염호를 이렇게 햇빛 비춰가지고 말려요. 그럼 거기서 리튬 나와요. 그게 자연 증발. 근데 12에서 18개월 소요되는데 DLF는 며칠 만에 뽑아내 직접 추출하는 방식. 그럼 야 저거 쓰면 되겠네 이러잖아요. 아직 안 돼요. 기술이. 비용도 들고. 그래서 아직 상용화 안 됐습니다. 근데 저게 상용화 되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장점이 뭐냐면 DLE 기술이 있으면 리튬 농도가, 그러니까 안에 소금물 안에 리튬 염도가 아주 진한 것들이 있어요. 고품질에. 그런 것들은 주로 칠레에 많대요. 예, 근데 그게 적은 것도 있어요. 예, 리튬 농도가 높지 않은 거. 근데 DLE 기술을 쓰면은 그 낮은 리튬 농도에서도 쭉쭉 뽑아준대요. 그리고 금방 뽑아주고.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죠.
그러니까 남미에서는 사실 이 기술이 별로 필요 없어요. 남미는 워낙 풍부하고, 근데 북미나 중국 같은 데는 품질이 좀 떨어지니까 저게 필요하죠, DLE 기술이. 예. 그러니까 칠레는 굳이 필요 없고, 아르헨티나는 포스코홀딩스가 약간 포스 LX라는 공법을 만들어 가지고요, 1년 정도 농축 기간을 단축시켜 버렸대요. 이거 잘한 거죠, 되게. 예. 근데 비용이 좀 더 드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꼭 무조건 좋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아무튼 DLE 기술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미국의 살튼 C라는 호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DLE 기술 접목과 리튬 생산을 주목하자고 하는데, 이게 워런 버핏의 그 버크셔에서도 여기에 관련된 기술 하려는 회사, 여기 솔트씨인가 이쪽에 이 솔트 C 쪽에 있는 여기 회사 하나에 뭐 아마 지분 투자해 놓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게 놀라운 게 지하에 여기 리튬이 매장돼 있어요. 미국에. 미국 필요로 하는 리튬량이 10배를 품고 있대요. 글로벌 리튬의 40%. 만약에 저게 개발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게임 체인저 되는 거죠. 근데 저거를 이제 뽑아낼 때 DLE 기술 접목이 용해야 돼요. 왜냐면 열이 풍부하대요. 예. 그래서 이 DLE 기술을 가지고 저 미국의 저 썰트시 여기가 개발이 돼서 상용화되면 엄청난 리튬 시장의 파장이 일으켜질 수도 있어요. 리튬한테 안 좋은 거죠. 가격이 급나갈 수도 있어요. 왜? 공급이 늘어나니까. 미국이 원유 생산량 늘리면서 유가 폭락한 거 기억나시죠? 2015년. 중국이 니켈 산화강에서요, 그 생산 기술 개발해서 니켈 공급이 급증해 버렸어요. 그래서 니켈가 급락. 그러니까 리튬 입장에서는 이게 안 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공급이 늦으니까. 근데 저 기술이 상용화되고 미국의 썰트시가 개발이 되면 난리가 나는 거죠. 공급이 진짜 급격히 늘 수 있어요.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아직 그걸 고민할 때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근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뭐 포스코홀딩스나 리튬을 투자했어요, 보고. 근데 그런 분이라면 이 내용은 알아야죠. 그죠? 내가 장기 투자한다면 이게 리스크 요인이잖아요. 아니면 포스코홀딩스가 이 기술을 갖고 있으면 그건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요거죠. 썰트시. 요게. 근데 이게 개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누가 모르죠. 근데 버크셔 회사이나 이런 데도 했다고 하니까 저 뉴스는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향후에도. 저게 만약에 대규모로 개발되면 좀 안 좋을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리사이클링도 공부했었고, 뭐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여기가 이제 남미 리튬 사업 삼각지대고 합병해서 3위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옛날에도 원유 개발하고 니켈 했을 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아직 걱정하지 마시고, 자원민족주의 시대고 포스코홀딩스의 가치는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35만원, 6만원이 PBR 기준으로 가장 괜찮아요. 근데 40만원 근접에서 투자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권유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약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근데 리튬 공부 끝났습니다. 아시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고, 시간이 벌써 5시간 넘었네요. 아유,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어제 내부자 매수 중에서는 어제는 없었고, 예, 어제는 안 보였고, 전자공시가 어제 좀 일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어제는 좀 몇 개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뜨질 않네요. 잠시만요. 예. 자, 잠시만요. 제가 일단 뜰 때까지 아직 안 떴죠. 제가 이거를 어제 정리를 안 해놨나 봅니다. 아니면 아무튼 제가 내일이라도 한번 그건 다시 한번 정리해놨는데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네요. 분명히 해놨던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시장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오늘 지수는 2581포인트에 좀 끝이 났고, 마지막에 조금 그래도 선전하면서 끝이 났고요. 코스닥도 좀 그래도 잘 버텨줬습니다. 다행히 많이는 안 빠졌고, 아침엔 좀 많이 흔들렸죠. 외국인들은 좀 팔았지만 기관이 막판에 주식을 확 사버렸어요. 그래서 좀 반등에 성공해줬고, 오늘 업종별로는 주로 외국인은 자동차, 전기전자 샀고, 기관 같은 경우도 자동차, 오늘 자동차를 많이 샀어요. 그리고 오늘 좀 섹터 쪽으로 보시면은 해운 업종 좋았고요. 통신 장비가 미국에서 뭐 초고속 인터넷 깐다 이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 참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행이죠. 이렇게 주가 올라간 건 오랜만에.
그 철강주가 어제 우리 보고서 봤지만 그 오늘 동국제가 많이 올랐지만 철강 수요가 그 전쟁 우크라이나 재건 때문에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요 내용들이 좀 있었고 그 조선업종도 오늘 괜찮았어요. 예. 한국조선해양 오늘도 한 2% 자동차의 날이었고 근데 오늘 이제 현대위아도 그렇고 오늘 모비스가 이렇게 좀 급등한 이유가 아까 뉴스 보니까 아마 폭스바겐에서 모비스한테 일감 준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찾아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현대차만 하는 게 아니라 다변화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호재 때문에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관광업체 오늘 세아제강 좋았고요. 오늘 폴더블폰도 어제 유출된 거 예, 한번 말씀드렸죠. 폴더블폰 거 사진도 나오고 그래서 오늘 KH마텍 좋았고 캠트로닉스 여전히 좋은 것 같습니다. OLED 그 하이브리드 OLED라고 하면 캠트로닉스 딱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삼성이 하는 OLED 투자에서 가장 또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사실. 시각 장비. 그래서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그 증설 공신한 거. 그게 좀 모멘텀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갤럭시 부품주, 보톡스, 조선기자. 오늘 그리고 게임주에서는 펄어비스가 이게 소니랑 뭐 제휴한다는 또 뉴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건 아직 확인은 안 됩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풍력주가 좀 어제 흔들렸는데 와 오늘은 세아제강 지주가 근데 이게 풍력으로 간 걸까요? 아니면 뭘로 간 걸까요? 우리 공부해봤죠. 그 세아 윈드 풍력으로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죠? 예. 아마 이 철강 있죠. 예. 왜냐면 관관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쪽 아니까 추정은 되는데 어쨌든 오늘 급등해버렸네요. 그래도 여전히 저평가죠. 종합상사도 오늘 LX 인터내셔널 좋았고요. 포스코 인터, 예, LX도 요새 분위기 괜찮습니다. 면세점 오늘 오랜만에 좀 반등해줬네요. 예. 그다음에 은행주도 오늘 모처럼 뭐 아직은 부진하지만 괜찮았고 다만 오늘 좀 안 좋았던 거는 사료주들 좀 빠졌고 오늘 그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 아까 장중에 보니까 외신 보도인데 셀트리온 같아요. 근데 이제 보험 등재 있잖아요. 셀트리온이 저희 이제 강하나 연구원님이 올려준 그 텔레그램 쪽에 그게 이제 뉴스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를 이번에 획득을 했잖아요. 승인을. 근데 이게 보험 등재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 한 업체에는 보험 등재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추정은 해요. 저도 확실하진 않아요. 그게 좀 조심스럽고 다만 이 뉴스가 뭐 새로운 뉴스는 아니라고도 좀 하는데 그리고 다른 또 PBM 회사가 있어요. 보험사 등재할 수 있어요. 다른 데다가도. 근데 아직은 몰라요. 된지. 근데 보험사에 등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영업 활동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번에 한쪽에선 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실망 매물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좀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주가가 그 이유 때문 아닌가 이 기관들 파는 것도 보면 근데 좀 더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휴미라 바이오시밀러가 이게 등재가 안 된 건지 예. 여기도 뉴스 나와 있죠. 여기 휴미라 이슈 보험 등재 삼성도 안 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 회사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보험 등재를. 근데 어쨌든 이제 좀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 좋은 이유는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요새 인터넷 주들도 여전히 안 좋고 그 다음에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 아까도 보셨겠지만 오늘 그 아시죠? 어떤 건지 PD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새 CJ그룹 정말 안 좋습니다. 이게 가뜩이나 안 좋은데 또 저런 횡령 이슈까지 아무튼 그게 좀 안 좋았고 다만 좀 저걸 내부 감사 통해서 발견했다고 하니까 회사가 또 추스리겠죠. 그래서 저걸 또 반면교사 삼아서 좀 내부 정비 좀 더 하고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오늘 뭐 SBS도 그렇고 다 안 좋았습니다. 전반적인 이 드라마 제작사들이 이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석유화학 쪽 조금 흔들렸고요. 일부 반도체 대표주도 오늘은 삼성은 좋았는데 DB하이텍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항공주 좀 쉬었고요. 2차 전지도 오늘은 좀 안 좋았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저기 빨리 좀 영상 넘겨야 돼가지고 좀 죄송한데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전자공시 이거 다 정리하는데 여기다 안 넣어놨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발 이 리딩이나 혹시 뭐 저를 사칭하거나 이런데, 예, 저를 사칭한 그런 리딩이나 이런데 혹시 연락이 오면 꼭 조심하세요. 예, 그리고 신고하실 수 있는 분은 꼭 좀 해주시고, 예,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라이브 있으니까 감사합니다.